두하나 나다 너 있는 거 알고 왔다. 문을 열어라. 종로 별동대 본부 앞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정진영의 목소리입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고 그 뒤로 전위대원 20여 명이 총을 겨누고 서 있습니다. 오늘 야인시대 74화 가장 비극적인 이별과 위험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1946년 9월 전국을 뒤흔들던 노동자 파업이 한창이던 그때 별동대원들은 미군정과 경찰의 지시로 파업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방직 공장 앞 심각한 분위기 속에 정재와 노조원들, 우미관 패거리들, 그리고 한 구의 시체가 놓여 있습니다. 개코가 무릎을 꿇은 채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요. 개코가 다시 소리칩니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요. 잘못된 것이요. 그때 착잡한 표정의 김두한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김두한이 차갑게 묻습니다. 사실대로 말해봐. 개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개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오야붕 잘못된 것이란께? 나는 옷을 주려고 그랬단께? 옷이 찢어져 갔고 여공 한 명이 날카롭게 외칩니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다 봤어. 너희 반동별 동료원들도 다 봤다고. 개코가 애원합니다. 아니요. 참말이란께 아니요 오야붕. 하지만 여공들의 외침은 멈추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강간하려다가 죽였어. 너희들도 봤지? 봤어. 봤다고. 가만 안 두겠어. 김두한이 문영철을 돌아봅니다. 영철아 어떻게 된 거야? 문영철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실수한 것 같아. 삼수가 먼저 봤는데. 김두한이 다시 묻습니다. 삼수야 사실이야? 삼수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대답합니다. 큰형님, 개코가 다시 애원합니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요. 저 여자가 옷이 찢어져 갔고 노조 위원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강간을 하려다 찢은 거야. 피하다 떨어져 죽었고. 다 봤어. 여공들이 일제히 소리칩니다. 너희들 저 강간범을 제대로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을 각오로 싸울 거야. 동무 여러분, 우리 여기서 죽자.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는 순간 문영철이 권총을 꺼내 하늘을 향해 쏩니다. 탕. 조용히들 못해 이년들아. 떠들면 다 죽여버리겠다 씨. 개코의 얼굴에 체념하는 표정이 번집니다. 김두한이 낮게 말합니다. 내가 뒤에 남아있으라고 했잖아. 개코가 애원합니다. 아니요. 아니란께 그런 것이 아니요 오야붕. 이정재가 김두한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진압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네 두한이. 이번 일은 그냥 하지만. 김두한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 전위대도 보고 있고 여기 여공들도 보고 있고 그리고 세상이 보고 있어. 김두한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별동대의 명예가 걸려 있다는 것이다. 개코 임마. 내 스스로 해결을 해. 개코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나옵니다. 오야붕 그게 아니란께. 한편 그곳에서 멀지 않은 전위대 본부. 김천호가 정진영에게 보고합니다. 대장 동무 개코가 여공을 강간하려다가 죽였습니다. 정진영이 놀라며 되묻습니다. 개코가 어떻게 그런? 개코는 내가 잘 알아. 김천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닙니까? 보십시오 파업은 우리가 졌지만 재미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선전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김두한이가 저 개코를 그냥 둔다면 사태는 달라질 겁니다. 정진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개코 저 착한 놈이 어떻게 그런 짓을? 다시 파업 현장 개코가 김두한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오야붕 아니 두한아? 너나 알제? 우린 다리 밑에서 함께 생활했어 나가.
평생 오야붕을 따라다녔지만 나 그런 놈 아니여. 개코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까는 나가 쫓가 취했을 뿐이여. 사실이여 나가 죽인 것이 아니여. 저 여자가 겁먹고 뒤로 물러서다가 오야붕? 내 말 듣고 있는 것이여? 두하나? 아니여 난 아니여. 이건 잘못된 것이여. 김두한이 차갑게 말합니다. 내 말 아직도 모르겠냐? 개코 자결해라. 주변이 충격에 빠집니다. 개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두하나? 김두한이 다시 명령합니다. 어서. 개코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살려줘. 두하나 살려줘. 제발 살려줘. 우린 함께 자랐어. 너와 나는 친구 사이여. 친구한테. 이러는 법은 없어. 김두한이 눈을 감고 천천히 말합니다. 개코야, 넌 우리 청년단의 명예를 더럽혔다. 구차한 모습 보이지 말고 어서 총을 들어. 개코가 소리칩니다. 아니요. 난 할 수 없어. 난 못 쳐. 내가 왜 저런 빨갱이들 때문에. 난주 죽을 수 없어. 그의 목소리가 절박해집니다. 너도 그랬잖아. 공산당은 모조리 죽여야 된다고. 그래도 나는 내가 시키는 대로 진압을 했어. 나가 술을 쫓가 먹었단께.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했단께. 김두한이 눈을 뜹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어서 총을 들어라. 개코 어서. 그때 신영균이 앞으로 나섭니다. 큰형님, 이건 너무도 가혹한 처분입니다. 그동안 개코가 세운 공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를 해 주십시오. 홍만길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김두한이 날카롭게 말합니다. 모두 조용히들 해. 만약 다시 한번 끼어들면 내 명령에 불복종하는 걸로 여기고 먼저 처단을 하겠다. 김영태가 놀라며 외칩니다. 두한이. 문영철도 말립니다. 그래도 여태 함께 살아온 개코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겠냐? 김관철이 애원합니다. 그러십니다. 죽이는 건 너무합니다. 살려주이소. 큰형님. 휘발유와 삼수도 함께 외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큰형님. 하지만 김두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두 그만들 해. 개코. 내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김영태가 김두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야붕. 한 번만 용서해 주게. 문영철도 외칩니다. 두하나. 김관철이 가슴을 칩니다. 큰형님, 차라리 지부터 죽여주이소. 신영균이 마지막으로 애원합니다. 큰형님, 저 버러지 같은 개코를 죽여서 뭐합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김영태, 문영철, 김관철, 신영균 모두가 무릎을 꿇습니다. 개코가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그려 제발. 나 좀 살려줘. 오야붕 좀 말려주란 말이여. 영철성. 영태 형님, 영균아, 관철아. 삼수야, 오야붕 좀 말려줘. 응. 두하나 살려줘. 제발. 김두한이 천천히 개코에게 다가갑니다. 개코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아 자신이 들고 개코를 일으켜 세웁니다. 김두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개코야, 개코. 너 정진영, 우린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어. 개코가 희망을 품고 말합니다. 그려 두하나. 우린 친구여. 살려줘. 김두한이 소리칩니다. 개코야, 임마 왜 그랬니? 탕. 권총이 땅에 떨어집니다. 정진영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우미관 패거리들이 좌절합니다. 개코가 중얼거립니다. 두하나, 다 잘 됐어. 나 같은 놈 살아서 모터 갔어? 부모도 일가 친척도 없는 맨날 너한테 집만 됐어. 잘 됐어. 김두한이 소리 죽여옵니다. 정진영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정진영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두한이, 내가 개코를 죽이다니? 두한이, 내 반드시 내 놈을 죽일 것이다. 반드시. 며칠 후 미군정 사령부 어태커 중령이 페어드 대령에게 사진을 보여줍니다. 요원들이 찍어온 사진입니다. 김두한이 부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살했습니다. 페어드가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구먼. 오테커가 제안합니다. 우리는 무기 휴대를 금하라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였으니 체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페어드는 고개를 젓습니다. 물론 그랬지, 하지만 체포라. 마땅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극렬한 파업은 누가 막나? 오어테커가 항의합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페어드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이복의 중령? 파업을 막지 못하면 공산당이 남조선의 주도권을 잡게 돼. 그렇게 되면 우리 미군이 쫓겨나게 되고, 그래도 우리 소관이 아닌가? 오어테커가 여전히 불만스럽습니다. 그건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는 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인 범법자를 계속 묵인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페어드가 손을 내줬습니다. 계속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 예. 파업을 가라앉힐 때까지만 잠시 더 놓아두라는 것이야. 경찰도 못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어. 조금만 더 놓아둬. 페어드가 의미심장하게 덧붙입니다. 체포하는 것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 안 그런가? 오어테커가 고개를 숙입니다. 네, 대령님. 한편 경찰서 이정재가 이마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한가하냐? 이마수가 한숨을 쉽니다. 말도 마십시오. 파업이 계속되는데 되는 게 있겠습니까? 이정재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경찰 노릇도 힘들다. 뭐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뭐 할 게 있어야지. 이마수가 제안합니다. 제가 모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정재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만둬. 건달은 하기 싫어. 옛날 같으면 씨름판이나 좀 더 돌아다니는 건데 내가 경찰이 된 건 말이야. 그래도 뭔가 정의를 한번 세워보고 싶어서야. 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납니다. 이 사회의 진실과 정의를 알리는데 일조를 하고 싶어서 왔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게 영 착각이었어. 뭐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다. 이마수가 웃으며 말합니다. 형님,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이정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화수야. 넌 그게 문제다. 너무 그쪽으로 발달되어 있어. 그래도 나는 아니야. 그가 말을 이어갑니다. 적어도 옷을 벗으면 벗었지. 경찰 생활하면서 돈을 챙길 생각은 없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다. 화수야. 이마수가 껄껄 웃습니다. 으하하하하. 하긴 뭐 형님이 그런 푼돈 챙기실 분이십니까? 빨리 나오기나 하십시오. 이정재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래, 나가더라도 아직은 할 일이 하나 남아있다. 아니, 그건 또 뭡니까? 그동안 이 나라를 망치고 일본 놈들한테 붙어서 잘 먹고 잘 산 친일파들 말이야. 언젠가 들었는데 그놈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거야. 이정재의 눈빛이 빛납니다. 반민족 특별법인가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거기 한번 참여해봐야 경찰 노릇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마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 골치 아프게. 그런 건 뭐하러 합니까? 지금 군정에 빌붙어서 방귀깨나 끼는 자식들이 다 친일파 놈들이에요. 이정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꼭 해봐야지. 북쪽에서는 이미 싹 청소를 했다는데 이 남한은 아직도 개판이야.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이정재가 전화를 받습니다. 네. 조계옥 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나 부장이야. 곧 이승만 박사께서 돌아오신다고 하네. 좌익들의 동태가 걱정스럽다는 거야. 수사팀을 대폭 보강해서 그쪽 동태를 계속 살피라는 상부의 지시야. 이정재가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정재가 이마수에게 말합니다. 골치 아파. 이승만 박사가 내일 미국에서 돌아오신다는데 좌익놈들이 노리는 모양이야. 그 중에서도 전위된가 뭔가 하는 놈들이 제일 골치 아파. 이마수가 묻습니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 지독한 빨갱이들이라면서요? 이정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그게 다 김두한의 친구이던데 말이야. 참 운명의 장난이야.
그 시각 한강변 김두한, 김영태, 문영철이 개코의 유골가루를 강물에 뿌리고 있습니다. 문영철이 먼저 말합니다. 불쌍한 놈, 세상에 태어나서 호강 한번 못 해보고 이렇게 속절없이 가버리다니. 잘 가라 개코, 잘 가. 임마 김두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잘 가라 개코, 다음번엔 이런 세상에 태어나지 마라. 거지도 없고 좌익도 우익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거라. 김두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날 밤 종로회관 우미관 패거리들이 비통하게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신영균이 분노를 터뜨립니다. 젠장 독립이 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차라리 외정 때가 더 좋았어. 문영철이 꾸짖습니다. 야, 헛소리 그만해. 일본 놈들 밑에서 개처럼 사는 게 어떻게 지금보다 좋냐? 신영균이 대답합니다. 외놈들보다 공산당이 더 무섭다? 그 말이야. 일정 땐 외놈들이 공산당을 무서워하길래 공산당이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김영태가 말립니다. 다들 조용히 하고 술이나 마셔. 홍만길이 한숨을 쉽니다. 개코를 꼭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참 답답합니다. 김영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술이나 마시자. 오늘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바로 그때 염동진, 백관옥, 유진산이 들어옵니다. 염동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슬픈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네.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술이 넘어가겠습니까? 백관옥이 말합니다. 위로가 될 만한 일거리를 하나 가지고 왔어. 김동지, 유진산이 본론을 꺼냅니다. 자네를 위로하려고 왔네. 그리고 보다 확실한 일을 한번 해보자고 온 것이고. 김두한이 묻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유진산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김일성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각나나? 김두한의 눈빛이 변합니다. 아, 잊을 리가 있습니까? 유진산이 계속 말합니다. 여기 백의사에서 그 정보를 취합했네. 김일성이에 관해서 말이야. 염단장도 이미 동의했어. 자네 식구들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염동진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김일성이를 노렸어. 허나 워낙 경계가 엄해서 엄두를 못 냈는데 마침 기회가 오는 것 같아. 믿을 만한 정보에 의하면 지금 김일성이는 산정호수 별장에 있어. 김두한이 놀라며 묻습니다. 그렇습니까? 염동진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최근까지 종합 접수된 정보야. 주중의 대부분은 그곳에 있고 아니면 평양에 있어. 어떤가? 우리가 조를 둘로 나누어서 평양과 산정호수 양쪽을 노리면 말이야. 유진산이 덧붙입니다. 물론 자네 식구들은 많이 지쳐 있어. 특히 자네도. 그러나 이건 정말 해볼만 한 일이 아닌가? 공산당의 괴수를 없애는 일이야. 염동진이 재차 묻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아? 38선 바로 지나서니까 해보겠나? 김두한이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내 식구들을 죽여가면서 싸워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김두한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집니다. 결국 그것은 김일성이와 박헌영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가지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가야지요. 가겠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염동진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맞아, 결심이 되었다면 빨리 서두는 게 좋아. 허나 김동진은 어려울 것 같던데. 김두한이 의아해합니다. 예. 유진산이 설명합니다. 사흘 후면 이승만 박사께서 돌아오시네. 그동안 좌익들이 단단히 노리고 있어. 자네는 그 일을 맡아 주어야겠어. 김두한이 반문합니다. 사흘이라면 충분히 다녀올 시간이 아닙니까? 유진산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빠듯해. 그리고 자네는 지금부터 별동대원들을 다 지휘하고 점검을 해야지. 허니 정예대원들을 보내주게. 김두한이 결심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성이 잡아야지요. 박헌영이 잡고 다 때려잡아야 합니다. 그 시각 전위대 본부 정진영이
혼자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중얼거립니다. 악몽이다. 이건 분명히 악몽이다. 두한이가 개코를 죽이다니. 이건 악몽이야. 정진영의 머릿속에 개코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해야 돼, 해야 돼. 임마. 정진영이 다시 중얼거립니다. 어려울 거야. 두한이는 이미 나를 쏘려고 마음을 굳혔을 거야. 틀림없이 그럴 거야. 정진영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렇게 착한 놈이 그런 실수를 했단 말인가? 뭔가가 잘못된 거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나도 잘못됐고, 두한이도 잘못됐고.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좌익이라고? 공산당? 나는 지금까지 낙원을 위해 싸웠다 헌데 도대체 뭐가 낙원이란 말인가? 정진영이 허탈하게 웃습니다. 하.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의 눈빛이 변합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말인가? 어차피 이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다. 김혜숙 동무가 죽었듯이 개코도 죽었고 무옥이도 죽었고 나도 죽을 것이다. 정진영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두한이도 죽어야지. 암 죽어야지. 그래, 빨리 다 끝내야 한다. 다 끝내야 해. 우리 다 함께 죽어버리는 거야. 어차피 우리들의 시대는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때 김천호가 들어옵니다. 대장동무 당으로부터 극비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정진영이 묻습니다. 뭔가? 김천호가 보고합니다. 사흘 후 이승만이 미국으로부터 돌아온다고 합니다. 돌아오면 남조선과 도정부가 들어설 게 뻔합니다. 어떻게 하든 암살을 하라는 지령입니다. 정진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겠지. 그러나 쉽게 목을 내어주겠나? 허나 해봐야겠지. 대원들을 다시 소집하고 점검해. 네, 대장동무 정진영이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허나 그 일과 함께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게 있어. 김두한이 말이야. 너무 오래 놓아두었어. 김천호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너무 오래 살아 있습니다. 그 반동놈의 새끼. 정진영이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이번에 이승만이가 돌아오면 김두한의 별동대도 틀림없이 움직일 것이다. 그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죽여야겠다. 그렇습니까? 그래 되도록 내 손으로 죽일 거야. 그러나 만약의 경우 어렵다면 솜씨 좋은 대원들을 시켜서 쏴버리도록 하자. 김천호가 힘차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동무. 이 김천호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한편 별동대 본부 김두한이 대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잘들 들어라. 우리는 지금부터 역사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김일성이를 죽이러 가는 거야. 이제 개코의 일은 잊어버려. 다 언젠가는 내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죽은 개코와 무옥이를 위한 일이야.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고. 김두한이 계획을 설명합니다. 백 의사와 우리가 김일성이를 죽이기로 했다. 우리는 산정호수로 가고 백 의사들은 평양으로 간다. 김영태가 우려를 표합니다. 김일성이를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겠나? 무모한 짓이 아닐까?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해볼만 합니다. 적어도 산정호수와 평양 두 곳 중 한 곳에 분명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영균, 문영철, 휘발유, 아구, 갈치가 모두 자원합니다. 김두한이 신영균을 조장으로 임명하고 홍만길, 김관철, 휘발유, 갈치를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다시 말해두지만은 죽을지도 모른다. 신영균이 힘차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큰형님. 사흘 후 이승만 박사 귀국일. 김두한은 긴장된 표정으로 김영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만 하루가 지났어. 영균이가 간지 말이야. 너무 위험한 곳으로 갑자기 보낸 것 같아. 문영철이 말합니다. 우린 늘 그렇게 살았잖냐. 기다려보자.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정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아, 정재 아닌가? 뭐라고? 이승만 박사께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 오신다고? 하루 연기가 됐어? 알았어,